자, 일단 제가 미리 예고한 대로 이번 특강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책 쓰고 싶어, 진짜. 그러니까 영어를 막 쓰면 안 쓰고 싶은데 말했죠. 그런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하시게 특강은 아시는 것처럼 중3 전체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재판단의 특정 단원, 이 단원은 미리 하면 좋겠다 싶은 단원이 있어요. 그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참 저도 힘들었지만 책 3권입니다. 자, 일단 받은 친구 앞에 이름도 한번 써보시고요. 자, 요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하고 시작할게요. 첫날이니까. 보세요. 자, 일단 표지 한번 보시면, 자, 요거 한번 표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표지 제목에 보시면 제가 참 제목을 할 때마다 고민되는 게 제목을 뭐라고 쓸까? 제목 뭐라고 쓰죠? 근데 이번 제목은 그냥 담백하게 여름방학 특강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기 써있는 요 3개 보이시나요? 현이야? 여기 혹시 느낌이 뭘 것 같아요? 센 연사고 이게 뭐예요? 우리 지금 쓴 책이잖아. 센 연산이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 이 책도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교과서 개념잡기라고 우리 얇은 책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는 얘는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만렙이라고 해서 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3권입니다. 책 3권을 묶어놨다는 거지. 그리고 한번 넘겨보시네요. 제가 약간 나름의 센스 있게 뭐를 만들었냐면 요거 보여요. 책갈피가 있어요. 나름대로 책갈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센 연산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 어딘가쯤에 요 책갈피 보이세요? 제가 좀 이따가 혹시 여러분들 이거 필요한 친구 제가 드릴게요. 요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붙이는 거 알죠? 요거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드려볼 테니까 좀 이따가 필요한 친구는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세요? 어딘가 즈음에 만렙이라는 또 책이 들어있다는 거지. 괜찮아? 이번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대충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하잖아. 책을 사면 다 풀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하면 대충 하면 안 돼. 대충 하면 돈 날리는 거야. 그거 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마 복습이랑 심지어 아마 테스트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오래 가져갈 수 있게 설명 잘 해볼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책 3권으로 되어 있거나 책갈피도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 문자 보시면 제가 요 이름을 쓸 거예요. 여기로 가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쌤 이번에 뭐 할까요? 뒤에 써있네. 3학년 겁먹지 마세요. 둘은 아마 3학년 건 처음 해보는 거죠. 보통 막 겁먹잖아. 근데 이번 특강의 목적 겁먹지 말자는 거야. 별거 아니야. 진짜 어쩌면 지금보다 심해. 들어보시면 3학년 통계라는 제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말했죠. 이거를 왜 쌤 지금 하나요? 이번에 서영중학교 시험 범위에 뭐 나왔었지? 확률 나왔죠. 확률 원래 어디 있다고? 그치, 맨 뒤에 있잖아. 얘가 딱 중3 때 너네 학교 컨디션이야. 이게 3학년 책 맨 뒤에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봐봐. 땡겨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잘 해놓으시면 물론 나중에 뭐 또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참여한 친구들 은퇴할 때 이제 뭐랄까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나와도 환원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그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참여하신 분 아무튼 선행입니다. 선행이지만 양이 되게 짧아. 그러니까 이 책 그 제본책이 사실 이 제본책이 책 3권이라고 쳐봐. 나누기 3 하시면 제가 알기로 한 10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책 한 권에 10장씩 한 30장 됩니다. 전체가.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대충 뭐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센 연산이라는 책이고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여러분 제 스타일 알죠? 제가 이제 또 요것도 편집하면서 그러니까 제본책을 쓰면 좋은 점 하나가 있어요. 내 입맛대로 편집이 가능해.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좀 이게 편집이 할 수 있어가지고 자, 요거 목차입니다. 자, 항상 강조하는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자, 이번 단원은요. 다시 말할게. 3학년 2학기 맨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위에 서원아 제목에 뭐라고 써있어? 통계라고 써있네요. 근데 얘들아 물어보자. 너네 혹시 힌트 중학교 1학년 때 통계라는 제목 혹시 한번 들어본 적 없으세요?
완전 이맘때 이제 뭐 선행을 했을 만한 통계. 자, 왜냐면 이게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랑 좀 이어지는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실까봐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짠! 자, 요거 밑에 보시면 1학년 2학기입니다. 1학년 2학기고요. 쭉 넘겨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어디에? 여기 혹시 위에 제목 보이세요? 뭐라고 써있죠? 통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여기에 자세히 안 나오네. 잠깐만요.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요게 뭐야? 왜 이게 왜지? 좀 자세히 안 나오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라는 제목으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자료들을 뭔가 정리하는 거. 특히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했던 내용 중에 이 정리가 그 당시에 메인이었거든요. 혹시 뭐 그런 말 기억나? 줄기와 잎 이런 말, 뭐 도수 분포표 뭐 이런 말, 뭐 그런 거 했잖아. 근데 그게 약간 자료들을 정리하는 방법이거든. 물론 정리를 했었고 이것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게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할 것도 없자면 이런 거를 좀 하겠다라는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료들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걸 하자라는 그걸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돌아가서 자 여기 한번 지금부터 한번 여기 왼쪽에 공간 있죠? 자 여기 왼쪽에다가 필기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은 1교시에 얘기 조금 할까? 얘가 좀 항상 그랬잖아. 처음에는 제가 말이 많아요. 문제는 정말 쉬운데 제가 말이 많습니다. 자 필기할게요. 다시 방금 본 것처럼 통계라는 내용인데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우리가 이제 뭐가 메인이었다고? 자료를 뭐 하는 걸 어쩌면 정리하는 걸 메인으로 했어요. 정리하는 걸. 그때 여러분들이 뭐 도수 분포표라든가 줄기와 잎 오늘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문제에 보시면 그때 정리했던 방법을 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메인이었다면 이번에 배우게 되는 중3에서는요.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뭐 하는 게 메인인 줄 아세요? 해석하는 게. 지금 중국인도 해석했는데요. 그때도 물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러니까 메인으로 치면 해석이 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한번 해석하는 걸 해보자라는 거야. 해석하는 거를요. 그럼 당연히 의문이 들어요. 쌤, 해석을 어떻게 하는데요? How?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써있는 여기 작은 단원들이 해석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만간에 할 내용들인데 그냥 오늘 제가 한번 쭉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을 먼저 해볼게요. 뭐 할 건지.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참고로 요거 하루 만에 끝납니다. 대표값이라는 걸 한번 구해볼 거예요. 혹시 서원아, 말 그대로 대표값은 약간 무슨 느낌이에요? 대표값. 말 그대로 무슨 값일까요? 어떤 자료가 있을 때 뭐 하는 값? 써볼까요? 말 그대로 어떤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어떤 자료가 있을 때요.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뽑겠다는 거야. 마치 너희 혹시 학교에서 밤마다 누가 있죠? 밤마다 혹시 대표 한 명씩 있지 않나요? 뭐라고 불러요? 반장이라 불러요? 회장이라 불러요? 회장? 밤마다 회장 있죠? 마치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어떤 자료를 주고요. 오늘 문제 나옵니다. 대표를 뽑을 거예요. 그 자료 대표를요. 그리고 어쩌면 뽑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3가지가 있다라는 걸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럼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다들 혹시 이 말은 들어본 적 있나요? 평균.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면 항상 수학 시험 평균이 나올 겁니다.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 평균이란 것도 뭐예요? 그 성적을 대표하는 값인 거잖아요. 평균 그러면. 평균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물론 얘는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알고 있는 걸 또 복습한다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무슨 값? 요게 생산입니다. 중앙값이라는 걸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근데 얘도 이름만의 뜻이 있긴 해. 중앙값. 말 그대로 중앙값을 대표로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슨 값? 최빈값이라는 것도 배우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수업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요.
각각이 뭔지도 알고 계실 거고요. 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 걔네들끼리 특징도 비교해서 정확하게 이 대표값이 뭔지를 알고 돌아가실 거예요. 아시겠죠? 양이 많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가 대표하는 값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요게 다음 시간 내용인데요. 대표값만 가지고는 우리가 자료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가 없어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까? 현이 혹시 몇 반이세요? 학교에서? 10반. 서원이는? 11반. 오케이. 자, 써볼까? 자, 이번에 10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의 평균이 나왔습니다. 평균이 90점이래요. 10반의 수학 성적이 평균이 90점이랍니다. 두 번째, 11반의 수학 성적 평균이 나왔어요. 근데 얘네 반도 90점이에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저의 질문은요. 어느 반이 더 수학을 잘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괜찮아요? 자, 봐봐. 너네가 방금 위에서 보고 왔지만 평균이라는 게 일종의 대표값이거든. 다시 10반의 평균이 90이란 말은요. 10반을 약간 대표하는 점수가 90점쯤 돼요. 그런 말입니다. 다시 11반도 평균이 90이란 말은 11반도 대충 90점 정도 돼요. 라는 말인 거야. 근데 자, 이거 가지고 현이야.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이거 우리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자료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생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돼? 여기서 이어지는 개념이 여기 써있네요. 삼포도라는 내용이에요. 삼포도. 언뜻 보시기에 이거 약간 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삼포도라는 개념인데 얘가 이제 미리 얘기하자면 혹시 여러분들 요 산자가 무슨 산자인 줄 아세요? 너네가 쓰는 말 중에 제가 그냥 게임 용어밖에 안 떠올라. 혹시 흩어진다 할 때 산자 아세요? 아, 뭐 보면 뭐 영화라든가 보면 산계한다는 말 알아? 산계. 뭐 흩어지는 거 말하거든요. 혹은 충중에서 산탕충이라고. 미안합니다. 예시가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기 흩어질 산자입니다. 뒤에 있는 포자는 뭐냐면요. 펼칠 포자입니다. 뭐가 있을까? 포장도 분포. 그래, 그런 포자, 이 포가. 그럼 이걸 말로 이어. 이게 뭘까요? 얼마나 뭐하고 흩어지고 펼쳐진 걸 알아보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아와야 결론적으로 해석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특강에서 가장 메인은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삼포도라는 걸 배울 거고 밑에 보시면 몇 가지 단어가 쭉 써 있는데 가장 메인만 칠게요. 요거 두 개가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분산이란 거랑 표준 편차라는 게 삼포도의 종류입니다.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료의 분석, 여기 써 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된다. 까지 해서 정리하자면 여기까지가 가장 메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나오니 이 내용까지 소개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상관관계라는 게 굉장히 짧게 나와. 한 두 장 반 정도 분량입니다. 쌤, 이거는 뭐예요? 다들 혹시 성원아, 상관이란 말 혹시 뭘까요? 상관? 우리 보통 많이 쓰는 말이잖아.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할 때는 상관 아니죠. 그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관관계라는 말은 예를 들어볼까 또 하나. 예를 들면 바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러분들 한번 말해볼래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면 공부하는 양이랑 일반적으로 시험 성적은 무슨 관계가 있게요? 자, 일반적으로 책 안 피시고 책 필기 안 하세요? 그러면요? 당연히 필기도 해야 되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다시 보실게요. 처음부터. 미안합니다. 자,
필기. 뭐 저거 유튜브 쇼츠도 아닌데 저걸 이렇게 눈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럼 안 되죠. 다시 갈게요. 자, 여러분 공부량이랑 성적은 무슨 관계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까? 공부하는 양이 많아지면 성적 어떻게 돼요? 보통 올라갈까요? 이런 겁니까? 이런 거를 할 겁니다. 여기서 이런 걸 좀 하자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그럼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거 어때요? 게임하는 양이랑 자 게임을 좋아하세요. 자 성적이라는 어떤 거일까요? 자 게임하는 양이 많아지면 성적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거 쉽잖아. 그거 쉽잖아. 이런 거 그냥 하는 곳이다라는 거지. 제 말 이해돼요? 이런 거를 하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리하자면 이제 이번 특강 교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실 거고 계속 말하지만 자료를 가지고 뭔가 정리하는 거는 중1 때 배웠잖아. 이제 해석하는 연습, 분석하는 거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그러면 필기 뭐 대충 해보시고 밑에 있는 거 나중에 좀 얘기할 거니까 이런 거 하는구나. 자 다음 장 넘겨봐. 또 역시나 제본책을 쓰니까 좋은 점 없나지? 요런 거 원래 제가 프린트로 드리잖아요. 프린트를 넣어드렸습니다. 너저분하지 않게. 자, 프린트가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이 프린트를 가지고 1교시 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요거 잘 들어. 오늘 이 프린트를 완벽하게 소화하시면 문제는 그냥 풀릴 거예요. 프린트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자, 좀 축소해서 이렇게 저는 한번 축소해서 일단 이렇게 하겠다. 자, 여기 일단 위에 있는 세 개를 먼저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실제 오늘 문제입니다. 이제 교재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이게 지금 자료인 거 아시겠어요? 몇 개 있죠 지금? 5개. 요걸 보고 요거를 한번 쭉 구해보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적 있어요. 오랜만에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혹시 알겠는 친구 말해줘봐. 1번 문제는요, 별량의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몇 개일까요? 5개라는 말 이해돼요? 그럼 추가 질문, 별량이라는 게 뭘까요? 방금 5개라고 했잖아. 모르신 거야, 지금? 어쩌면 필기해볼게요. 별량은요, 쉽게 말하면 그냥 오늘 계속 말하고 있는 이거랑 거의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별량의 개수란 말은 별량이란 말은 자료가 몇 개 있어요 그 말인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다시 한번 자료가 지금 5개 있잖아. 5개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첫 번째 별량이라는 말. 지금 저 말 알아야 되나요? 항상 또 하는 말 또 할게요. 시험에는 저런 말을 쓴다는 거야. 혹은 문제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수학적인 표현을 다 아셔야 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외울게요. 두 번째입니다. 일의 도수라는 말이 나와요. 일의 도수. 혹시 여러분들 일의 도수라는 말 기억나? 도수가 혹시 뭔지 아세요? 뒤에는 3의 도수라고. 이게 뭘까요? 맞춰볼입니다. 1의 도수가 뭐예요? 자, 도수는요, 필기할게요. 얘는 어쩌면 위에 써 있는 개수랑 또 비슷한 말이에요. 1의 도수란 말은 뭘 알아보시면 돼요? 1이 몇 개 있어요? 그 말입니다. 자, 1이 몇 개 있어요? 여기 1 하나 있네요. 그쵸? 여기다 써볼까? 자, 1의 도수를 구하라 그러면요. 근데 정답을 쓸 때는 한 개라고 쓰지 않고 숫자 1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수를 물을 때는요, 개라는 말이 생략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한 개가 1이라고 씁니다. 그럼 성어를 한 번 더. 3의 도수는 얼마예요? 3, 2개 있으니까 2라고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라는 말은 이제 생략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만 쓰는 겁니다. 도수라는 말. 세 번째, 위에 있는 자료를요, 어떻게? 크기 순으로 정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자, 위에 자료, 이 자료 보시면 지금 요거 형이야.
크기 순으로 정리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걸 한번 크기 순으로 쭉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말을 그러면 한번 도와줄래? 그럼 이거 정리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될까요? 혹시 그럼 정리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인가 아세요? 그치, 이게 순서가 작은 것부터 막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요. 반대로 큰 것부터 내려가는 방법도 있어요. 도와줄래? 자, 현이가 그럼 작은 것부터 올라가면 지금 뭐라고 쓰면 돼? 1, 2, 3, 3,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는 자, 서원아, 큰 것부터 내려가게 정리하면 어떻게 쓰면 돼? 3, 3, 2, 1 맞아요? 제가 말 나온 김에 그래 오늘 첫날이니까 용어 하나 말해줄게요. 이거 두 개를 또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봐봐. 얘는 지금 작은 것부터 크게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 맞아요? 이런 거를요 오름차순 정리라고 불러요. 어떻게 올라가잖아. 아파트 올라가는 느낌이잖아. 한 칸 한 칸 이렇게 오름차순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는 반대로 내려가잖아.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내림차순 정리라고 부릅니다. 다시 내림차순 정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럼 자, 쌤,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중학교 2학년 절반 지나갔으니까 물어볼까? 혹시 친구 보통 저희 책에는 오름차순이 많이 나올까요? 내림차순이 많이 나올까요? 뭐가 좀 더 친숙해? 그쵸? 뭐가 친숙해요? 오름차순이 더 많이 나왔잖아. 너네 애초에 자연수 그러면 1, 2, 3, 4, 5를 더 많이 써요. 누가 5, 4, 4, 2를 많이 써요?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기하자면 이거를 좀 더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권장이란 말은 꼭 써라는 아닌데 보통 우리가 한다고 치면 오름차순으로 많이 정리한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필기하자면 정리. 자, 제가 좋아하는 게 정리인 거 잘 알아? 이제 알죠? 정리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숙제할 때는 이 정리는 말하지 않아도 필기할게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다시 우리가 이번 특강 하는 동안은요 자료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네 생각대로 아마 자료가 처음부터 예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막 섞여 있으면 헷갈려 어느 순간에. 그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스포하자면 저희 이제 바로 이어서 세 가지 대표과 배울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얘를 무조건 해야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내려가서 지금부터 이제 본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인 용어 설명, 뭐 정리하는 거, 용어에 관한 얘기고요. 자, 이제 본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부터 7번까지. 자, 한번 필기 한번 잘해보시고 이제 오늘 요거 설명하면 설명 끝입니다. 수학이 참 이게 좋아요. 많이 안 합니다. 자, 일단은 저를 위해 글자가 안 보이니까요. 다시 한번 쓸게요. 1, 2, 3, 3, 4 맞을까요, 여러분? 정리된 거 쓰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평균입니다. 가끔씩 평균 혹시 구할 줄 아시나요? 혹시 이거 평균 한번 그러면 한번 살짝 구해볼래요? 평균은 아마 우리가 몇 번 봤잖아요. 제 기억에 1학기 기말 땐가도 활용 문제에서 뭐 평균 몇 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는 거라서 그냥 아는 거는 아는 거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가 그래서 꾸준히 해야 돼요. 모르면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아는 게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 평균. 자,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 일단은 한번 계산부터 해볼까요? 자, 평균. 오늘 분모 자리에 뭐 써요? 분모 자리에. 총 몇 개인지 쓰는 거죠? 총 몇 개죠? 5개 분의. 자, 분자 자리에는 보통 뭐 해줘요? 다 더하는 거 맞아요? 써볼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 5분에 얼마 나오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얘를 소수로 쓰는 것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한번 오른쪽에 추가로 하나 필기해 볼게요. 뭐를?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책에 가보시면 또 가끔 그런 말장난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자, 그걸 대비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저희가 계산해 봤잖아.
이거를 좀 위에서 배운 용어를 이용해서 멋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공식을 한번. 자, 이 공식이 뭐냐면 다시 이 분모 자리가 5잖아요. 이 5가 뭐였죠? 별량의 뭐라고 표현할까? 별량의 개수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계속 강조하지만 수학적인 표현으로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별량의 개수분에 그럼 분자에는 뭐라고 쓸까? 자, 우리 분자에는 다 더했잖아. 이거를 좀 멋있게 표현할 수 없나? 별량의 뭐? 별량의 총합이라는 건 어때요? 별량을 다 더한 거 맞아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수학적인 표현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계산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끝났네요. 평균입니다. 자, 이 평균이 계속 말하지만 네, 대표값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 하는 중이냐면 대표를 뽑는 중이에요. 잘 알려줘요. 그리고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값? 중앙값이라는 게 이렇게요. 자, 근데 제가 어제 다른 반 수업하고 왔고 매년 뭐 수업을 가끔 해요. 자, 요거 말해봐. 지금 1, 2, 3, 3, 4잖아요. 중앙값 넣을 것 같아요. 중앙값 3입니다. 중앙값이 뭔지 아시겠어요? 중앙값. 자, 말 그대로 필기할게요. 얘는 제가 계산을 뒤에 하고 이거 개념부터 한번 책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중앙값이 뭐냐면요. 자료를 자, 중앙값에서 하나 조심할 게 이거예요. 뭐 했을 때야, 뭐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어쨌든 다시 중앙값 때문에라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구할 때는 정리를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중앙값을 보려면 이 중앙이란 걸 보려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했을 때. 그리고 누구? 말 그대로 중앙이니까 한가운데 있는 값이에요. 한가운데 있는 값을 대표로 하겠다라는 게 중앙값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중앙값. 한가운데 있는 걸 대표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서원아, 여기 5개 중에서 지금 제일 가운데가 누구예요? 3이잖아. 이게 3이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중앙값.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벌써 마지막이에요. 벌써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는요, 최빈값이라는 또 대표를 뽑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뭘 것 같아요? 최빈. 힌트라니까. 너네가 아는 말 중에 보통 최그럼 뭔 느낌이야? 제일. 빈. 혹시 영어에서 빈도구사라고 아세요? 뭐 always, sometimes 이런 거 아니에요? 빈도할 때 빈자입니다. 해석해봐. 딱 직역하시면 그거예요. 제일 뭐이니까. 혹시 빈도가 뭔 줄 알아? 빈도. 우리 가끔 쓰는 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머리 감는 빈도, 샤워하는 빈도. 여기 빈도가 뭔 줄 알아? 어떤 횟수를 말해요. 횟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빈도고서가 그런 거잖아. sometimes가 뭐예요? 그게 때때로잖아. 때때로. always가 뭐예요? 그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야? 내가 얼만큼 자주 하는지에 관한 부사 아니에요? always 이런 게. 요게 그 빈자라니까. 그럼 합쳐볼게요. 가장 빈도가 많은 값을 대표로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가장 쉽게 말하면요, 위에 지금 쭉 나와 있잖아. 지금 이 중에서 제일 개수가 많은 게 누구예요? 3이죠. 3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 나머지가 하나씩이니까 얘는 지금 3이 제일 많나요? 그럼 최빈값은 3이다. 이런 식으로. 자, 역시나 한번 예쁘게 한번 책 있는 표현 써보겠습니다.
자, 최빈값은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자료의 별량 중에서 뭐,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현이야, 요거 누가 최빈값이라고? 3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는 거지. 어렵지 않죠? 참고로 여러분 여담인데 오늘 최빈값 공부하는 팁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너네 최빈값 가끔 쓸 때 있는 거 아세요? 너네 주변에 실제로 최빈값 쓰잖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뭔가가 되는 거. 까보세요. 어쩌면 이거 공부하는 팁이기도 하면서 한 가지 예시인데요. 너네 학교에서 아까 말했는데 못 뽑아요. 못 뽑아요. 혹시 우리 회장 선거 하나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거는 봐봐, 잘 들어봐. 선거라는 게 최빈값인가? 여러분 선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막 뽑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서원이, 현이 뽑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자 누가 일단 돼? 가장 많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어쩌면 최빈값 공부하는 팁은요, 헷갈리니까 선거 같은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괜찮아? 그래서 최빈값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우실 대표값이라는 내용이야. 다시 한번 평균은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인 거고, 두 번째 중앙값은요 어떻게 구한다고? 주의하세요.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정리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을 대표로 하겠다라는 게 중앙값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세 번째 최빈값은요, 최빈 가장 많이 있는 값을 대표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정리할게요. 자, 요렇게 자 오른쪽에 공간이 있을 거예요. 요렇게 세 개를 묶어서, 자 오늘 저희가 지금 배우는 게 여러분 무슨 값이라고요? 세 개를 묶어서 무슨 값이라고 하죠? 여기 쓸게요. 대표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요 세 개를 묶어서 저희가 대표값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하나 더 필기해 볼게요. 그럼 쌤 대표값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 왜 제가 정확한 걸 강조하냐면요, 우리 교재에 관련 문제가 있어요. 다들 그런 문제 알잖아.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런 말장난 문제가 나와.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자 대표값은요, 자 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정확한 뜻 한번 필기해 볼게요. 자료 전체의 뭐 중심적인 경향이란 말을 쓰거든. 다시 중심적인 경향이나 혹은 특징을 뭐 대표적으로 나타낸 글자 왜 이래? 나타낸 값입니다. 여기 책에 있는 표현 제가 그대로 제가 옮겨온 겁니다. 다시 한번 대표값의 뜻이 옵니다.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혹은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중심적인 경향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중심적인 경향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인 거예요. 봐봐 얘들아, 평균이 2.6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봐봐 적으세요. 평균을 안다는 건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안 봐도요 평균이 2.6이잖아. 그 말은 뭐다? 대략적으로 2.6 근처에 숫자들이 좀 모여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게 실제로 약간 가운데거든. 중심, 그러니까 가운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특징이란 말이 뭐냐면요, 봐봐. 예를 들어 소원아, 중앙값이 3이래.
그럼 얘는 말 그대로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가운데쯤에 뭐가 있다고? 3이 있구나라는 특징을 알 수가 있다고요. 한 번 더 현이야. 최빈값이 3이래요. 그 말은 이 자료를 안 봐도 어떤 특징이 있다고? 3이 제일 많구나라는 특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값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자료구나 라는 말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7번까지 풀고 이제 연습 들어갑니다. 설명을 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7번 이것도 이제 교재에 가면 가끔 물어봐요. 자 읽어볼게요. 위 자료는 얘가 얘예요. 얘는요 세 가지 대표값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 같이 공부할 겁니다. 자, 근데요 미리 말해줄게. 이거는 제가 하나 미리 말하자면 두 친구가 아직 많이 안 풀어봤잖아. 그래서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얘는 그냥 제가 한번 좀 필기 들어드릴게요. 이 자료는요 솔직히 다 괜찮거든요. 다 괜찮은데 굳이 하나 고르자면 제 생각에는 평균입니다. 사실 다 괜찮아요. 사실은. 그러면 굳이 고르면 평균을 쓸 것 같습니다. 자, 왜요? 자, 다시 아직은 너네가 공감이 안 될 건데 바로 다음 문제랑 풀고 나면 좀 공감이 올 거야. 어느 순간에. 지금은 잘 와닿지 않을 건데 자, 제가 한번 필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유가 그래요. 제일 무난합니다. 쌤 이게 이유인가요? 예. 사실 방금 말했잖아. 다 괜찮으면 보통 평균 쓴다니까. 다 괜찮으면. 그러니까 너희 학교 시험 끝나면 또 평균 나오잖아. 제일 무난한 것도 있어. 두 번째는 비슷한 말인데 어쩌면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보편적으로 이거 자리 없네. 보편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 정도. 사실 조금 특징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뭔가 아직은 와닿지 않을 건데 바로 다음 문제 풀고 나면 그 소리군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이번 문제는 평균이라고 쓰고 이유는 제가 한번 뒤에 가서 2교시 때 이런 특징을 한 번 더 정리해 볼 거예요. 이런 특징도 같이 공부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내려가서 자 밑에 문제 하나 보이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부터 본게임입니다. 오늘은 요 세 가지, 그냥 세 가지가 다예요. 양이 작다니까. 이거 자막 잘 나와요? 자막 괜찮아요? 이게 제가 한 게 자막인 거 알죠? 아, 좀 보면 이해돼요? 잘 들어봐줘야지 진짜. 너무 중요하고 좀 이따가 제가 또 확인할 거니까 잘 들어봐주세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네. 그런데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최빈값 혹시 이거 성원이도 같은 질문 나오나? 최빈값이 두 개일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최빈값은요 특징이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두 개 이상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실물하게 더 안 나오세요. 중앙값에 관한 질문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왜요? 그쵸. 쌤 이거 중앙값이 이상하다 그런 식으로. 왜냐면 자 보세요. 얘 지금 몇 개예요? 6개 짝수개죠. 우리가 홀수일 때는 위에 문제는 가운데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가운데가 있어 없어? 근데 혹시 어떻게 아이디어는 없을까? 가운데 없어. 자, 그럼 제가 사실 이 문제가 좀 그런 의문을 남기려고 문제를 만든 거니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번 문제, 그러니까 오늘 그 교재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주거 해봐라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얘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아까 말했죠. 습관 한 가지. 뭐부터 하자?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중앙값 실수합니다. 정리 안 하면 중앙값 틀립니다. 그러니까 중앙값 때문이라 정리를 하세요. 자, 오름차순 할게요. 1, 2, 3, 15 맞아요. 정리부터 하시고요. 첫 번째입니다. 평균은 이미 아시는 거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자, 평균 구하는 공식. 별량의 개수분의 6개분의 혹시 도와주세요. 다 더하시면 얼마 나오세요? 24 나오세요? 그럼 얘 계산하시면 4인가요? 평균은 4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어서 중앙값. 자, 중앙값인데 다시 말할게 얘가 지금 총 6개예요. 짝수개예요. 일반적으로 짝수가 나오면요 가운데가 없습니다. 다들 알죠? 근데 어떻게 구하죠? 자, 이거는 하나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짝수개일 땐 이렇게 한다라고 외울 겁니다. 여기 있을까요? if 짝수개면 자, 짝수개면요 여기다가 하나 필기할게요. 짝수개일 때는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정리부터 하시고요.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으로 정의를 합니다. 다시. 중앙이 없을 때는요,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으로 중앙을 정할 겁니다. 성훈아, 혹시 위에서 가운데 두 개가 누군지 알겠어? 누구랑 누구예요? 가운데 두 개. 2예요. 적으세요. 조심할 점은 3, 2 아니냐? 정리하고 나서 가운데 두 개입니다. 얘네 둘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시면 돼요. 2, 1 가지고. 이 말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한다고? 2분의 2 플러스 2 하는 거 맞아요. 평균이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여러분들? 얼마예요? 2다. 그러니까 중앙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돼요? 그리고 최빈값을 방금 현이가 말한 대로 두 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현이가 최빈값 누구랑 누굴까요? 1과 2 이렇게 두 개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지. 써드릴까요? 즉 최빈값은요 두 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럼 얘들아 말 나온 김에 이거 물어볼까? 그러니까 오늘 이것까지 해야 끝나는 거거든. 이제 얘네끼리 비교도 해야 돼요. 특징 같은 거를. 자, 잠깐만요. 그럼 다들 물어볼게. 평균은요. 평균은 두 개 이상 가능할까? 평균은 어때? 평균 구하는 과정을 알잖아요. 평균은 항상 한 개입니다. 두 개 이상 못 나오죠. 중앙값은 어때요? 두 개 이상 가능할 수 있나? 중앙값도 결론적으로 하나밖에 안 나와요. 다시 홀수계일 때는 가운데 거 하나, 짝수계일 때는 얘네들의 평균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데 얘만 유일하게 두 개 이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자, 말 나온 김에 오른쪽에 공간 나오셨죠? 제가 이제 관련해서 추가 문제 빠르게 몇 개만 좀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구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중앙값 얘기 조금만 더 할까요? 예를 들어서 구해봐. 1, 2, 3, 5. 자, 1, 2, 3, 5의 중앙값 한번 구해볼 수 있겠어?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1, 2, 3, 5의 중앙값. 제가 보신 것처럼 이번에도 요거 짝수계죠. 현이 한 번 더 짝수계일 때는 중앙값 어떻게 구하는 거죠? 가운데 두 개의 평균으로 구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계산해 보시면 요거 2분의 5 소수로는 2.5 되는 거 맞아요. 여기서 중앙값 관련 한 가지 특징을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중앙값이 얼마예요? 2.5인데요. 재밌는 특징 한 가지. 여기 자료 안에 원래 2.5가 있어 없어? 없죠. 중앙값은 여기 안에 꼭 들어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2.5는 지금 2랑 3 가운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자료 안에 없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것도 하나 체크할 겁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서 제가 표가 하나 있을 거야. 거기다가 다 정리할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을. 자, 하나 더 해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최빈값 관련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최빈값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1, 1, 2, 2, 3, 3. 다들 자, 이 경우에는 수원아, 최빈값 뭘 것 같아요? 자, 그럼 최빈값 뜻이 뭔지 알죠? 가장 뭐라고요? 세 개 다 평균 어때? 1, 2, 3? 왜? 지금 셋 다 동점이잖아. 1, 2개, 2, 2개, 3, 2개라서 그런 거죠. 근데 놀랍게도 P자리요. 이 경우는 없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들 자 비유해 볼게요. 반장선거로 비유할게요. 우리가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 후보가 봐봐. 반장선거를 하는데 후보가 3명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반장선거를 떠올리면 쉽다는 게 좀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 근데 만약에 3명의 후보가 다 동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치, 이게 다시 투표를 해야 돼요. 이해돼? 만약에 더 3명 중에 2명이 당첨되면 동점이 되면 그때는 뭐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한 명은 반장시키고 한 명은 시키면 돼. 약간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전부 다 동점일 때는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 같은 거. 이것도 뭔가 외워야 되는 거. 즉 정리하자면 최빈값은 웃겨요. 심지어 없을 수도 있고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다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빈값은 여러 개가 가능하구나 라는 특징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예시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제 한번 자, 만약 네 번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자료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비교가 될 거야. 왜 더 좋다고 하는지. 자, 그럼 이번 문제 똑같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게 적절할까요? 이유. 여러분, 이 문제는요, 누가 적절할까요? 이번에도 평균일까요? 자, 아마 처음이라 쉽지 않을 건데 일단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가 사실 이게 딱 시험 문제예요.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자, 예를들면 이럴 때 쓸만한 게 중앙값입니다. 자, 이 경우는 중앙값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런 줄 알아? 봐봐. 여러분 이 자료 안에 보시면요. 봐봐. 1, 1, 2, 2, 3 뭐예요? 15잖아. 사실 이 숫자 때문에 이 숫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봐. 얘 혼자 지금 어때요? 좀 숫자가 튀잖아. 이게 숫자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책에 있는 표현이 약간 극단적인가? 그러니까 뭔가 숫자가 튀어버리면요. 이 경우는 평균을 쓰면 안 돼요. 다시 와닿지 않을까봐 제가 좀 더 직관적인 예시 하나 보여줄게요. 직관적으로. 너네 예를 들어서 1, 2, 3, 4, 5인데 마지막에 1억이 있어요. 1억이라는 숫자 참 좋네요. 1억. 1억 있다고 칠게요. 두 친구. 이 상황에서 평균 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갑자기. 암산해볼까? 얘 평균 구하잖아. 이거 대략 한 1600만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대략 정확 1600만이 나와요. 근데 봐봐. 우리 지금 배우는 게 대표값이잖아. 보세요. 이 숫자가 지금 이 자료를 현이가 대표할 수 있을까요? 봐봐. 이게 지금 어떻게 대표해? 왜? 지금 얘 빼고는 이건데, 야,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이래 된 거잖아.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어쩌면 이런 거, 다시, 자, 요게 문제로 나옵니다. 요런 뭔가 튀는 숫자가 들어있을 때는 누가 좋다고요? 중앙값이 왜 좋을까요? 중앙값의 뜻을 이해했잖아. 얘가 뭐 해줘요, 사실? 커트를 해줘요. 튀는 거를 커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뒤에다가 이유 한번 써볼게요. 자, 얘 이유는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얘가 좋은 이유는 책에 있는 표현입니다. 극단적인 숫자가 뭐랄까 포함된 경우에 좋아요. 다시, 극단적인 숫자라고 한다면 어떤 숫자? 방금 보신 것처럼 너무 크거나
여러분 반대로 뭐도 있을까? 너무 무슨 수? 너무 작은 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극단적이면 안 돼요. 너무 작은. 그러니까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숫자가 들어있잖아. 평균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왜? 이거 하나 때문에 평균이 튀어버려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아버려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대로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 와닿아요. 아, 이럴 때는 쓰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괜찮아? 다음 장. 다음 장에도 똑같은 문제 또 나옵니다. 3, 1, 2, 3, 2, 3, 1.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이번에도 세 가지 한번 구해보시고 마지막에는 뭐가 좋을까?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 설명은 다 끝났다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 연습은 계산하는 거나 이런 특징을 좀 알아보는 게 이제 대표값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특징도 억지로 외운다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시면 돼요. 세 가지 한번 구해보시고 이번에도 좀 어렵겠지만 뭐가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까지 보고 좀 쉬실게요. 저희도 이제 못 쉴 거야. 지금 2시 3분인데 한 10분 내로 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거 세 개 한번 구해 보셨나요? 근데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건데 그럼 저희가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번에도 자, 역시나 먼저 여러분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 이런 뭐부터 하자고? 종이부터 할게요. 특히 누구 때문에? 셋 중에서 누구? 중앙값 문제는 정리가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다가 정리한 거 먼저 쓸게요. 자, 얘 정리해 보시면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3, 3이네.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부터 할게요. 자, 얘 쉬우니까 그냥 한번 구해본 정답 알려줄래? 뭐 나오세요? 아, 얘는 분수로 쓸게요. 뭐분에 뭐 나와요? 얘는요 1학기 때 배웠지만 요거 순환순수입니다. 이렇게만 쓸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자 중앙값 서원아 중앙값 혹시 얼마인지? 이번에는 중앙이 있어요. 7개니까 2라고 쓰면 됩니다. 세 번째, 최빈값은 선이야 얼마인지? 이번에는 그죠 3 3개잖아. 3. 자 여러분 근데 또 죄송하지만 제가 약간 좀 인위적이야. 이게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눈치껏 우리 이제 뭐 하나 남았죠? 아직 안 한 거 있잖아. 최빈값. 죄송해요. 눈치껏 할게요. 최빈값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시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또 최빈값이 왜 좋냐를 솔직히 말하면 좀 공감하기 쉽지가 않아. 지금은. 왠지 아세요? 이게 좀 자료가 너무 좀 적은 것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면요 평균도 낮고 다 괜찮아. 근데 아까 말했죠 최빈값 공부 팁 뭐 떠올리라고 했지? 자 지금부터 여기 이유를 쓸 건데 회장선고를 떠올려주세요. 이 문제 말고 회장선고를 떠올리면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자 최빈값은요 쓸게요. 언제 쓰기 좋냐면 첫 번째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이래야 됩니다. 별량이 여러분 별량이란 말인지 아시죠? 이 자료들 말합니다. 이 별량이 종류가 좀 적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이 말 이해해요? 자 다시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자 요즘 한 반에 몇 명 있다? 한 30명 있나? 35명 있네.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반장 선거 하는데요. 반장 후보로 30명이 나온 거야. 예. 별량이 30개면 선거라는 게
나와? 세네 번 나오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종류가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 얘 지금 종류가 1, 2개, 2, 2개, 3, 3개잖아. 이게 종류가 좀 적을 때 좋고요. 두 번째는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역시나 이어지는 내용인데 봐봐. 만약에 회당 선거를 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현이 뭐 한 표, 서원이 한 표, 나 2표, 얘 2표, 얘 한 표, 얘 한 표, 얘 2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약간 애매해져요. 이걸 쓸 이유가 없다는 거지. 요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뭔가 어쩌면 얘랑 이어지는 거야. 별량이 적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중복되는 게 많아야 돼요. 예를 들어 뭐 현이 뭐 한 17표, 서원이 한 16표 이런 식으로 좀 겹치는 게 많을 때 좋다는 거지. 이해돼요? 물론 이 예시 가지고는 듣기 힘들어. 이거는 지금 몇 개 없잖아. 원래는 좀뭐 반장 선거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그 다음 문제. 자, 요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슬슬 이제 어떻게 나온다고? 자료들을 나열을 안 해줍니다. 이렇게 표라던가 중1 때 배웠던 뭔가 정리된 걸 준다라는 거죠. 자, 혹시 요거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한번 그럼 물어볼까? 자, 밑에다가 실제로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나열을. 자, 한번 기대해볼까요? 현이야, 자, 요 라인 해석할 수 있겠어? 별량이 1인데 도수가 2예요. 다시, 별량이 1인데 도수가 2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이 2개 있어요.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나열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이런 문제가 나와도 나열을 하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한 번 더 성원아. 그럼 저 요거 한번 나열해 볼 수 있겠어요? 별량이 2인데 도수가 1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2가 한 개 있어요. 그 말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빠르게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그러면 나열하면 뭐 나와요? 3, 2개. 자, 마지막 거 나열하시면 뭐 나오세요? 요렇게 나열하면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시험 컨셉은 그냥 안 줘. 재미가 없잖아. 뭔가 이제 중1 때 배웠던, 옛날에 배웠던 뭔가 표라던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아까 처음 말한 대로 해석하는 연습, 분석하는 걸 하자라는 거야. 지금부터는요. 자, 이제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아, 지금 슬슬. 자, 평균, 중앙값, 최빈값 한번 빠르게 구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할까 사실 평균만 빨리 구하면 돼. 나머지는 금방 구하잖아요. 중앙값은 말 그대로 가운데 보면 되는 거고 최빈값은 누가 제일 많나 보면 되고요. 평균은 좀 계산해야겠죠. 자, 뭐 오래 안 걸리잖아요. 자, 바로 가볼까 한번. 자, 평균. 혹시 이런 평균 구한 친구 있어요? 6분의 도와주세요. 분자에 다 더하시면 얼마 나오세요? 14. 얘 계산하시면 3분의 7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분수로 쓰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중앙값.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총 몇 개라고 여러분들? 몇 개예요, 이거? 6개잖아. 자, 한 번 더 성원아. 짝수기일 때는 중앙값 어떻게 구한다고? 가운데 두 개의 뭐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자, 주의하세요. 정리를 한 상태에서입니다. 정리하시고 갈게요. 그러면 2분의 2 더하기 3이니까 얘는 2분의 5 라고 쓸게요. 중앙값. 세 번째로는 자, 최빈값을 얼마나 해요? 동점이네. 1, 3 요러면 두 개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밑에 문제 풀고 한번 끊어갈게요. 자, 마지막 그림 혹시 요거 중1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줄기와 입이라는 그림이 나왔어요.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더라고. 중3 시험에도. 혹시 여러분들 이것도 해석을 못할까봐 하나 물어볼까? 혹시 둘 다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서 줄기가 0이고 이파리가 2면요. 이거 뭐라고 해석하게요? 사실 그 해석하는 건 여기 필기를 해. 여기에
이게 사실은 설명이야, 설명. 보통 줄기야 이 그림은요, 오른쪽 위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다시 볼게요, 봐봐. 여기 설명, 이게 설명이거든요. 읽어볼게. 지금 왼쪽이 줄기고요, 오른쪽이 입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0,3은요, 형이야. 0,3은 뭐로 해석한다고? 3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 지금 줄기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말하자면 0,3이 3이란 말은 0을 지금 저희가 뭘로 본 거예요? 너네가 아는 말 중에 10의 자리란 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줄기 자리가 10의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이 입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 무슨 자리? 1의 자리가 돼요.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설명란에. 그럼 한번 도와줄래? 자, 역시나 이것도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든 간에 결국 제일 보기 좋은 건 나열하시는 거거든요. 가능하다면. 자, 얘 그러면 한 번에 소원하고, 자, 0, 2래요. 요거 나열하면 숫자 얼마나 얘기해요? 요게 숫자 2란 얘기예요. 현이 한 번 더 0, 2, 얘도 뭐라고요?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소원아, 자, 요거 1, 0은 뭘까? 그러니까 요게 10의 자리가 1이고 요게 0이니까 10이다. 10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것도 1, 0이니까 10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기억나? 어렴풋이? 중1 때 배웠잖아. 작년도에 2학기 때. 자, 똑같이 풀어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 똑같이 간다. 오늘 교재에 가보시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나오면서 세 가지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대표 문제입니다. 자, 이해도 하시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숫자가 제일 크네. 아, 그래요? 자, 그럼 가볼까요? 평균입니다. 자, 얘 6분의 혹시 분자에 뭐 나오세요? 아, 30 나와, 6분의. 약분하시면 5 맞나요? 두 번째,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은요, 짝수개니까 가운데 두 개의 평균 맞아요? 얘네들의 평균 한번 구해보시면 얼마 나오세요? 예쁘네요. 세 번째로 최빈값입니다. 자, 얘의 최빈값 얼마일까요? 혹시 이거 없는 거 아시겠어요? 동점 이거 없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없다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암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부터 동점은 없다라고 쉽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자, 두 친구는 15분? 뭐 한 10분 쉴게요. 오늘 뭐 이제 얼마 안 남긴 해서.